불을 끄고 누운 방 안. 시계 초침 소리가 벽을 타고 천천히 귀에 꽂힙니다. 눈은 감았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오늘도 또 일어나.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일 때마다 베개가 바스락거리고 허리가 눌리는 감각이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목은 마른데 물을 마시면 또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심장이 괜히 크게 뛰는 느낌이 듭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이 장면 너무 익숙한 분 계시죠? 잠은 자야 하는데 잠은 오지 않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한두 시간 만에 다시 눈이 번쩍 떠집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또 한참. 그렇게 밤새 10번, 12번 깼다가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천근만근.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수면제라도 먹어야 하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불면증의 상당수는 잠을 못 자는 병이 아니라 몸이 밤에 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경, 혈압, 신장, 방광, 호르몬 리듬이 미세하게 어긋나면서 밤마다 몸이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 작은 자극 하나에도 뇌가 위험이라고 착각해 각성 상태를 유지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수면제를 끊고 잠들기 전 딱 한 컵의 소금물과 이것을 습관처럼 바꿨을 뿐인데 잠드는 시간이 3분 이내로 줄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사라지고 화장실도 안 가고 아침까지 8시간 통잠을 자게 된 실제 사례와 함께 왜 이 방법이 몸의 야간 스위치를 꺼주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차분히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괜히 기대만 하게 하는 영상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래서 그동안 아무리 자려고 애써도 안 됐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밤에 자주 깨는 이유, 정말 소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는 소변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몸이 긴장 상태를 풀지 못하면 신장이 밤에도 계속 일을 하고 그 결과로 방광이 자극을 받습니다. 즉, 잠을 못 자서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쉬지 못해서 화장실 신호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이때 수면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눈이 무거워지고 억지로 잠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깊은 수면 단계는 줄어들고 새벽 각성은 오히려 더 잦아집니다. 그래서 용량이 늘고 어느 순간부터는 약 없이는 아예 잠이 안 오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던 한 어르신. 이불 속에서 손으로 배를 쓸어내리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다리는 묘하게 뜨겁고 가슴은 답답하고 배 안쪽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 안에 전해질 균형과 신경 안정이 완전히 어긋났다는 신호거든요. 이분이 바꾼 건 단 하나였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과 이것을 함께 사용하는 습관. 첫날, 둘째 날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밤 침대에 눕자마자
몸이 스르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귀에서 들리던 시계 소리가 멀어지고 손끝에 긴장이 풀리고 배가 따뜻해지면서 눈이 저절로 감겼다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꿈을 꿨나? 그만큼 깊이 잤다는 뜻이죠. 이제 다음 회차에서 소금물의 정확한 역할, 왜 그냥 물이 아니라 소금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함께 써야 하는 이것의 정체를 몸의 반응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자기 전에 틀어두셨다면 다음 편은 꼭 이어서 들으세요. 오늘 밤 몸이 먼저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몸은 가만히 있는데 머리만 깨어있는 느낌. 눈꺼풀은 무거운데 생각은 자꾸 이어지고 심장은 괜히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은 꼭 자야지. 마음을 다잡을수록 몸은 더 긴장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큰 착각 하나를 합니다. 잠은 의지로 드는 게 아닙니다. 잠은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일밤에 잠이 안 드는 진짜 이유. 나이가 들수록 몸은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전해질 균형과 부교감신경의 작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낮에는 긴장하고 움직이고 버텨야 하는 상태. 밤에는 내려놓고 풀고 회복해야 하는 상태.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이 스위치 전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밤이 돼도 몸은 계속 낮 모드로 남아 있습니다. 심장은 밤에도 바쁘고, 신장은 소변을 계속 만들고, 방광은 예민해지고, 뇌는 혹시 무슨 일 생기나 하고 깨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불을 끄고 아무리 조용히 해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잠 안 올 때 물 한 컵 마셔요.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냥 물은 오히려 몸을 더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물은 체내 전해질을 더 희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농도가 낮아졌네. 그럼 신장이 더 일해야겠다. 결과 밤중에 더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물 마시고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삼소금물이 하는 진짜 역할.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아주 묽은 소금물입니다. 이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몸의 신경 전달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소량의 소금은 몸에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지금은 안정 상태야. 급하게 일할 필요 없어. 에너지를 저장해도 돼. 특히 나트륨은 신경신호의 속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합니다. 너무 부족하면 신경이 과민해지고 너무 많으면 오히려 흥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양입니다. 정확한 소금물 방법 중요. 미지근한 물 한 컵.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소금은 아주 소량. 혀에 짜다는 느낌이 거의 없을 정도. 마시고 나면 목에서부터 가슴, 배로 천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때 몸이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손끝이 느슨해지고 어깨가 살짝 내려앉고 숨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이 반응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잘 따라오신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소금물만으로 통잠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진짜 변화는 이것을 함께 했을 때 시작됩니다. 바로 복식호흡 복부 자극입니다.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땀나는 동작도 아닙니다.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아주 조용히 합니다. 한 손은 가슴 위, 한 손은 배 위.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먼저 부풀어 오르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쉴 때 배꼽을 등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깁니다. 이때 배 안쪽이 따뜻해지고 허리 쪽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옵니다. 이게 바로 부교감신경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입니다. 왜 이 조합이 효과가 있을까? 소금물, 신경 전달 안정, 신장 과잉 작동 억제, 복식호흡, 미주신경 자극, 심박수 감소, 복부 자극, 장-뇌 연결 안정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오늘은 정말 쉬어도 되는 밤이구나. 그래서 뇌가 먼저 잠드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잠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 신호. 이 방법을 제대로 쓰면 보통 이런 순서가 옵니다. 1. 발바닥이 따뜻해짐. 2. 배가 부드러워짐. 3. 숨이 깊어짐. 4. 생각이 끊김. 5. 자는지도 모르게 잠등. 그리고 중요한 변화 하나. 밤중에 화장실 생각이 사라집니다. 다음 3회차에서는 이 방법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 고혈압 신장 질환 있는 분 주의점. 3일, 7일, 2주 차에 나타나는 변화. 실제 통잠 성공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듣고 계신 분, 오늘 밤에 바로 해보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 회차의 주의사항은 꼭 듣고 내 몸에 맞게 조절하세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조용해지는데 몸은 오히려 더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가 먼저 반응하고 이불이 살짝 움직여도 몸이 깜짝 놀라는 느낌. 이렇게까지 예민했나?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앞선 회차에서 말씀드린 소금물 복식호흡 조합 분명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금기 대상과 조절 기준, 그리고 실제로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 방법을 바로 하면 안 되는 분들. 먼저 아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소금물은 보류하셔야 합니다. 현재 의사에게 염분 제한을 지시받은 분, 중증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분, 최근 신부전, 부종이 반복되는 분, 소금 섭취 후 얼굴이나 발이 쉽게 붓는 분, 이분들은 아주 소량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복식호흡과 복부 이완만 먼저 하셔도 야간 각성은 충분히 줄어듭니다. 이건 염분과 무관한 신경 조절 작용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 고혈압 있는 분들의 핵심 기준.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현재 혈압이 조절되고 있는지입니다. 약으로 혈압이 안정적인 경우, 혀에 짠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면 가능. 아침마다 혈압이 들쭉날쭉한 경우, 소금물은 생략, 따뜻한 물 호흡만. 여기서 기준은 하나입니다.
마셨을 때, 아, 짭짤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건 과합니다. 이 방법은 맛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반응이 오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포인트. 밤에 깨니까 자기 직전에 마셔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소금물은 잠들기 20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반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직전에 마시면 방광 자극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너무 이르면 효과가 약하고 너무 늦으면 화장실 신호가 옵니다. 사몸이 변하는 실제 시간표. 이 방법을 제대로 쓰면 몸은 이 순서로 변합니다. 13일차. 잠드는 시간은 비슷하지만 잠들기 전 긴장감이 줄어듭니다. 이불 속에서 발을 꼼지락거리던 습관이 줄어듭니다. 이 시기엔 아직 큰 변화 없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47일차. 밤중 각성이 줄어듭니다.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화장실 횟수가 12번으로 줄어듭니다. 이때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2주차 이후 잠드는 시간이 확연히 짧아집니다. 꿈을 꿨다는 기억이 남습니다. 연속 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 하나. 잠을 자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건 몸이 스스로 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5실제 사례에서 공통으로 나온 신호. 통잠에 성공한 분들 대부분이 이 말을 합니다. 배가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같이 가라앉더라고요. 이건 느낌이 아니라 신경 반응입니다. 배 쪽이 안정되면 미주신경을 통해 심장, 방광, 뇌까지 동시에 진정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줄고 뒤척임이 사라지는 겁니다. 육글에도 잠이 안 오는 날 꼭 기억할 한마디. 그날 밤 잠이 안 왔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몸은 조금씩 학습합니다. 이 시간은 긴장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구나. 이 인식이 쌓여야 진짜 통잠이 옵니다. 하루 이틀로 결과를 재단하지 마세요. 다음 4회차 마지막에서는 실제 통잠 성공자들의 생활 변화, 수면제가 필요 없어지는 시점, 밤잠이 바뀌면 혈당 혈압 기억력이 왜 같이 달라지는지, 이 습관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조용히 하지만 아주 중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도 몸부터 쉬게 해주세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눈을 떴는데 알람이 울리기 전입니다. 몸이 먼저 깼다는 느낌. 예전 같았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눈은 따갑고 머리는 솜을 채운 것처럼 무거웠을 시간.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가볍습니다. 숨이 깊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경험한 분들은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아, 어젯밤에 나 진짜로 잤구나. 일통잠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 많은 분들이 잠만 잘 자면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깊은 잠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신경계의 안정성입니다. 아침에 심장이 덜 두근거리고 갑자기 짜증이 올라오지 않고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신경이 쉬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혈당이 같이 안정되는 이유. 통잠을 자게 되면 몸에서 밤새 분비되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밤잠이 깨진 분들일수록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옵니다. 통잠이 이어지면 이 현상이 달라집니다. 새벽 혈당 급등이 줄고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낮 동안 단 음식 당김이 줄어듭니다. 잠이 혈당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잠이 신경을 잡아주고 신경이 혈당을 잡는 구조입니다. 삼혈압도 같이 내려가는 이유. 혈압 역시 밤에 결정됩니다. 밤에 자주 깨면 몸은 계속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혈관은 수축하고 심장은 더 힘을 씁니다. 하지만 깊은 수면이 유지되면 혈관이 스스로 이완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옵니다. 아침 혈압이 덜 튀고 두통이 줄고 목 뒤가 덜 뻣뻣해집니다. 약을 늘리지 않았는데 몸 반응이 달라졌다면 그건 밤의 질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사기억력과 감정이 달라지는 이유. 깊은 잠은 뇌의 정리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정보와 감정이 잠자는 동안 정리되고 분류됩니다. 통잠이 회복되면 이런 변화가 옵니다. 말이 혀에서 덜 꼬이고 이름이 바로 떠오르고 이유 없는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특히 괜히 불안한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쉬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습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거 평생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 습관의 목적은 몸에게 다시 밤은 쉬는 시간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흐름을 탑니다. 2주 3주 습관을 매일 유지. 통잠이 안정되면 소금물은 점점 줄이거나 중단. 하지만 복식호흡과 복부 이완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도구. 몸은 기억합니다. 한번 제대로 밤을 배우면 예전처럼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육수면제가 필요 없어지는 시점. 수면제를 드시던 분들 중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약 안 먹고 오늘 잘 수 있을까? 그런데 몸이 먼저 안정되기 시작하면 이 질문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약 먹었나? 이게 자연스러운 회복의 신호입니다. 절대 갑자기 끊지 마세요. 몸이 먼저 잠을 찾을 때까지 천천히 조용히 내려놓는 겁니다. 7이 시리즈의 진짜 핵심 한 문장.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잠은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몸이 안심했을 때 따라오는 반응입니다. 소금물도 호흡도 모두 목적은 하나입니다. 몸에게 지금은 안전하다고 알려주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밤에 누워서 듣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은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숨부터 내려놓고 배부터 풀어주세요. 잠은 그 다음에 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